볼이 너무 이렇게 불룩하게 나온 건 아닌가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. 네. 하지만 붓기들이 빠져나가고 자리 잡으니까 이제 우리가 애초에 계획했던 그런 모양이 이제 나오게 되고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, 원장님. 네, 잘 지내셨어요? 네. 자, 오늘 수술하신 지가 이제 한 달째시죠? 네. 수술한 부위가 뭐 딱딱해지거나 단단해지거나 이래가지고 조금 당기거나 이제 이런 거 없이 무난하게 오신 그런 케이스고요. 네. 보통은 우리가 수술을 하고 나면 어떤 식으로든 자극을 주게 되니까 그 자극에서 이제 회복되면서 신경들이 이제 돌아오면서 뭐 찌릿찌릿하거나 간질간질한 느낌들이 막 올라오고요. 자리 잡고 단단해지면서 뭐 뭉치는 느낌, 네. 당기는 느낌, 좀 딱딱한 느낌 이런 게 사실은 오는 경우가 더 많아요. 네. 근데 이렇게 굉장히 편안하게 가시는 분은 사실은 모든 사람이 이렇지는 않습니다. 그렇지만 뭐 그런 걸 겪으시는 분들도 이게 어차피 거쳐가는 과정이고 회복이 되는 과정이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증상이에요. 집중! 직후에는 네. 빠치도 아직 안 풀렸죠? 네. 붓기도 이제 올라와 있고 눈을 떴는데 막 뿌옇고 이런 증상들이 오는 게 사실 당연합니다. 이제 이렇게 큰 붓기가 빠져나간 게 일주일이셨구나라고 이제 저는 반대로 해석을 해요. 조금 뭐 더 늦게 빠지는 분도 있고 물론 조금 더 빠르게 빠지시는 분도 있고요. 여기서 잠깐 보통 이제 테이프를 뗐을 때 반응들이 유사합니다. 왜냐하면 붓기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수술하더라도 만들어 놓은 모양이 과장돼요. 네. 그래서 특별히 그 애교 근육을 더 드러나게 강조되게 공을 좀 많이 들인 케이스인데 그 애교의 볼록함 전도 만들어진 굴곡이 좀 과장돼 보여서 볼이 너무 이렇게 불룩하게 나온 건 아닌가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. 네. 하지만 붓기들이 빠져나가고 자리를 잡으니까 이제 우리가 애초에 계획했던 그런 모양이 이제 나오게 되고요. 이게 이제 굉장히 좋은 모습이 됐구나 이렇게 확신을 좀 가질 수 있는 시기가 사실은 한 달이라는 어떤 경과예요. 이 수술은 이제 눈밑지방 재배치라는 수술이고 그 지방의 볼륨이 결과를 꾸준히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근데 우리가 살을 빼면 눈밑지방도 같이 빠집니다. 네. 그렇죠. 상처 입은 지방들을 먼저 흡수시키고 소모시키려는 경향이 있어요. 그래서 살을 빼면 제일 취약한 지방이 어딘지를 보고 그 지방이 먼저 빠지는 성향이 있거든요. 그래서 아직 한 달 차에는 본격적인 다이어트는 아직은 조금 이르고요. 네. 체중 감량을 위해서 뭐 단식을 하신다거나 이렇게 좀 극단적인 어떤 열량 소모는 지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집중. 특히 남자들이 이렇게 숙이고 감는 거 너무 익숙해서 네. 근데 그런 자세가 혈압이 오르거나 이렇게 피가 쏠리니까 좋지가 않잖아요. 네. 샤워기 쓰기도 조금 뭔가 껄끄럽죠. 네. 수술한 직후라서 그런 걸 하기 좀 껄끄러워서 머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고민을 하시는데 다른 분의 도움을 받으면 제일 좋고요. 네. 그렇지만 이제 모든 분들이 이렇게 다른 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이렇게 샤워기를 이용한다든지 자세를 잘 잡아보는 게 중요합니다. 지금은 어떤 정도 운동으로 돌아오셨어요? 지금 운동 안 하고 있어요, 원장님. 네, 맞습니다. 너무 모험적이에요. 이 정도 이제 근손실이 걱정될까봐 인내심을 갖기 참 쉽지 않고 그 마음을 저는 운동을 열심히 안 하지만 그 짐작은 할 수가 있는데 네.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하면 힘을 주는 게 문제인데요. 네. 처음 일주일은 심박수가 올라가거나 혈압이 올라가는 이런 운동들이 전부 좋지 않아요. 그게 이제 2주차 정도가 되면 빠져나가는 게 본격적으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때도 심박수가 오르거나 혈압이 오르는 건 좋지가 않아요. 3주차에는 이제 약간은 빨리 걷는다거나 네. 이런 정도의 이제 움직임은 어느 정도 괜찮고요. 이제 한 달이 되면요. 네. 이제 보통 웬만한 일상적인 운동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. 이렇게 운동하시는 분들은 이제 웨이트 뭐 3대 친다고 하나요? 네, 이렇게 본격적인 웨이트는 아직 조금 이릅니다. 네. 그러니까 앞으로도 한두 달은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고요. 네. 평소에 자기가 뭐 피부과에 다닌다거나 아니면 색소 같은 것들이 이제 좀 신경이 쓰이는 게 있거나 집에서 관리기 같은 걸 쓰시는 분은 언제부터 이제 그런 거 할 수 있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. 네. 한 달째부터는 이제 그런 시술들은 이제 편하게 슬슬 시작하셔도 됩니다. 다만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요. 흔히 얘기하는 울세라, 슈링크, 인모드 이런 이제 시술들은 시술을 하면 그 해당 부위에 지방이 녹는 경우도 있어요. 앞광대, 눈밑 이런 쪽에
그런 울테라나 슈링크 인모드 같은 시술은 조금 아직은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. 여기서 잠깐. 사실은 이제 남자분들이 멍에는 조금 더 취약해요. 아, 네. 네. 그러니까 피부가 좀 더 두껍고 뭐 이렇게 혈관도 붉고 또 남자분들 힘을 좀 주면 혈압이 많이 이렇게 올라가는 성향들이 있어요.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멍이 드는 분은 좀 심하게 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. 찜질이나 뭐 자기 혈압 관리, 자세 관리 이런 것들 굉장히 철저히 해주셨던 분이고 그래서 경과 때도 붓기나 멍이 많이 없으셨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보면 의사들이 괜찮은 소리 하는 게 아니라 네, 이런 게 실제로 경과에 영향을 주거든요. 덜 부어야 멍이 덜 들어야 네. 그래야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런 주의사항들 잘 지켜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. 지금까지 눈밑지방 재배치를 봤고요. 한 달째 경과를 오신 분의 어떤 경과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. 이 영상이 눈밑지방 재배치 어떤 경과를 이해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.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.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안녕. 안녕. 안녕.